안녕하세요, 축주먹입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만 5골을 몰아넣으면서 말 그대로 골 폭격을 했는데요. 과연 토트넘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자리 정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아래서 기용을 받지 못하던 제드 스펜스가 오늘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비수마와 벤탄쿠르의 징계로 인해서 베리발이 선발 라인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포로 대신에 스펜스가 출전하더라도 풀백들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터치라인 쪽에 위치하면서 좌우폭을 넓게 벌리고 우도기와 스펜스가 안쪽으로 개입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좀 차이점이라면 비수마가 볼란치로 나왔을 때는 비수마만 내려가서 공을 받는 빈도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베리발과 사르가 그 역할을 잘 분배해서 번갈아가면서 공을 받아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생각보다 이런 역할을 잘해주면서 득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 28초 상황입니다. 28분이 아니라 28초입니다. 전반 극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비 자리 잡기 전이라서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다운스가 안쪽으로 좁힌 스펜스에게 적극적인 압박을 하지만 스펜스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잘 돌아섭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발 바깥쪽으로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공이 발 바깥쪽으로 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준 게 사우스햄튼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깔끔하게 이 공을 밀어넣습니다. 골키퍼는 수비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다리를 넓게 벌렸고 그 다리 사이로 메디슨이 마무리를 합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에서도 스펜스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메디슨과 스펜스가 측면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스펜스가 좋은 연결고리 역할이 돼줍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가운데 쪽으로 다이렉트한 크로스, 여기서 수비에 머리 맞고 측면 쪽에 프리하게 있는 손흥민에게 공이 갑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사우스햄튼 수비진이 한쪽으로 좀 쏠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쪽으로 자주 프리한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서 손흥민의 체력만 괜찮다면 토트넘에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이 약간 통통 튀면서 와서 슈팅을 하는 건 몰라도 득점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특유의 왼발로 공을 잘 눌러때리면서 추가골을 만듭니다. 손흥민의 양발 사용 능력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던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손흥민에게 우려됐던 점, 바로 체력적인 문제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몸이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아주 빠르게 공략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손흥민 특유의 이런 오프더볼 움직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좋았을 때 딱 그 정도의 가벼운 몸 상태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을 보고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 공을 잡고 지체하지 않고 안쪽으로 왼발 크로스, 여기서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크로스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손흥민에겐 아주 큰 장점입니다. 발을 바꾸지 않아도 돼서 템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이 크로스에서 나온 세컨볼을 왼발로 잘 밀어넣으며 경기를 3대0으로 만듭니다. 3대0이 완성된 시간이 전반 15분이 되기 이전입니다. 이미 게임이 토트넘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오늘 사우스햄튼에게 느꼈던 건 토트넘 상대로 내려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하면서 맞불을 놓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선수들이 토트넘 수비수들을 압박하는 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간격은 벌어지게 되고 메디슨 같은 미드필더들이 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뒷공간까지 발생하니 몸이 가벼운 손흥민을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강등권 팀이라 토트넘보다 상대적으로 약팀은 맞지만 이런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도 토트넘이 아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공격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도기가 수비진을 끌고 가면서 손흥민에게 안쪽으로 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사르에게 좋은 패스, 사르가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안쪽으로 끌고 가면서 득점까지 완성합니다. 그리고 불붙은 손흥민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디슨의 오프더볼, 손흥민이 여기서 발 바깥쪽으로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오늘 손흥민이 뛰면 메디슨이 넣어주고 메디슨이 뛰면 손흥민이 넣어주는 두 명의 호흡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왼발로 안쪽으로 공을 넣어주는 척하면서 잘 접고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 골로 인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68개의 어시스트를 완성했고 이는 구단 역대 1위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즌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고 기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AS 로마전부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이번 경기에서 대승을 하면서 무승 흐름을 끊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약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에서 승리를 한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우려점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반에 5골이란 건 축구에서 거의 나오지 않을 진기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2골을 넣어도 3골을 넣어도 템포 조절 없이 계속 몰아쳤다는 뜻이며, 이는 사우스햄튼이 아닌 다른 상대를 만나면 토트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에 다득점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도 있었는데요. 손흥민에게 45분의 휴식을 줄 수 있었고요. 후반전에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5대0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다음 경기에서 템포 조절 능력이 있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도기의 부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기 이후에 찾아보니까 확실한 부상 상태는 나오지 않았지만 몸에 무리가 있어서 경기 중간에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도기까지 부상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토트넘이 주전 포백 중에 포로만 살아남았습니다. 또 포로 역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스펜스라는 선수가 토트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수비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은 다시 체크를 해야 하긴 하지만 스펜스의 위치 잡는 능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도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포로의 역할을 했었고, 우도기가 나가고 나서는 우도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준수하게 소화를 해줬고 피지컬까지 좋은 편이다 보니 수비력만 검증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이 이렇게 완벽한 경기를 했지만 하나의 불안 요소는 있었습니다. 바로 베리발의 중원인데요. 이렇게 토트넘이 원사이드하게 몰아붙이는 게임에서도 베리발은 잔실수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공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경기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가끔가다 공을 너무 끌어서 간결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몸을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탈압박 잘 해놓고 공을 뺏기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선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로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은 베리발에게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10위를 달성하게 됐고요. 챔스권이 노팅엄 포레스트와 6개 단위 차이가 나지만 승점 격차는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을 한번 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차고, 다르게 말하면 중위권이 치열하기 때문에 순위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부상 선수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토트넘, 그런 상황 속에서 5대0 대승으로 분위기는 반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여기서 연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